사실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가 이런 건데 노컷 뉴스. 네, 2차 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 내란 연루 의혹 수사 확대.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에 부하들 못 말린 책임 묻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좁혀 들어가면서 우리 군의 순수성을 되찾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도 그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오늘 지금 뭐 우리 뉴스공장에 의해서 많이 흑화돼 있습니다만 우리 법무장관 정성호의 마지막 말이 저를 울립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선의의 사법 피해자를 낳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내 검찰 갈아먹고 싶겠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근데도 그 검찰을 옥석을 가려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법 피해자 없이, 어떻게 하면 경찰 농간 못 부리게,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검찰을 세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대통령 참모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계속 합니다. 제가 워낙 이 뭐 도어 스태핑 길어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보도 보시면 네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법무장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이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우리 허지영 기자부터. 네. 장인수 기자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텐데 말의 맥락을 보면 검찰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 분위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전하거든요. 저는 장인수 기자에게, 저한테 선배님이긴 하지만 장인수 기자에게 좀 충고를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를 제보해 올 땐 항상 그 시기와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아마 제보를 받았다면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검찰의 조작 사건이 명백히 드러나고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박상용 검사 등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가던 시기에 검찰로서는 반격거리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레임 전환이 절실했던 시기에 이런 것들을 민주진영에 퍼뜨릴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기자가 누가 있을까 고른다면 어쩌면 장인수 기자를 픽했을 수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께서 네, 그 뉴스공장에도 출연하고 파급력이 있을 테니까 그걸 뭐 조중동에다가 주기보다는 그렇죠. 조중동에서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티가 안 나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인수 기자가 뭐 어떤 검사장 뭐 누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의도와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보고 왜 하필 이 시기에 나한테 이것들을 설명해 줬을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쪽의 해명도 사전에 좀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꼭 이번 주에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만한 아이템이 맞았는지 정무적 판단을 좀 다시 한번 잘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매우 아쉬움이 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달 국정조사 때까지 검찰의 조작 사건 계속 밝혀내면서 열심히 알려내겠습니다. 자 하나 좀 질문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법무장관은 일단 본인이 사실상 이제 그 참전을 했어요. 이게 뭐 책임성 있는 정부 뭐 최고위 핵심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최측근이라고 또 했으니까. 네,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러면 검사장들 모아놓고 복수의 검사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장관밖에 없어요. 뭐 검찰총장은 검사니까. 자 그러면 검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네. 그럼 보통 이제 지역별로 법무장관 순회하니까 뭐 서울에서 하면 서울에 있는 검사장들 뭐 쭉쭉 있잖아요. 뭐 대전, 뭐 네. 대구 뭐 그럼 그런 이제 식으로 한 쭉 번씩 한 거야.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역인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중에서 장인수 씨랑 소위 말하면 신뢰관계에서 얘기를 해도 아 팩트라고 인식을 할 정도의
인사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또 민주진영의 개혁론자로서 이문정 검사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문정 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문정 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문정 검사한테 한번 물어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물어보죠 뭐. 혹시 물어보셨어요? 예, 뭐 답변 요청은 제가 했죠. 답변 받으셨어요? 예, 뭐 정성호 장관이 일관되게 뭐 검찰 내부의 개혁과 반성을 요구했던 건 사실이다 정도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럼 부인한 거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자기 함의가 그 담겨 공소 취소 혹시 그러면 장인수 씨한테 제보했는지도 물어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이게 물어는 보셨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 검사장님께서도 이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네, 뭐 검찰 내부의 자발적인 변화와 반성을 장관님께서 계속 촉구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라든가 뭐 공소 치하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면 제보하신 분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 네, 그렇죠. 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하면요. 장인수 기자 꼭 제보자를 꼭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적어도 같이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 당사자 뭐에게는 공유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뭐 강진구 기자랑 뭐 뉴탐사에서 많은 보도하지만 제 제보자 다 강진구 기자에게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리고 취재 오늘 과정을 허지영 설명해 기자가 줘야 출연하면서 뭐 단독이라고 하면서 정보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관계자라고 말하지만 방송 전에 저한테 다 실명을 다 이야기 대체로 해주십니다. 네, 왜냐하면 크레딧을 우리가 줘야 네. 우리가 방송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장인수 기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커졌다면 뭐 김어준 씨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법무부의 뭐 조상호 보좌관도 요구를 했는데 대중에게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기자들이 실제로 보도할 때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파장이 커졌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도 또 뭐 봉지욱 기자랑 무슨 또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또 한 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흥기 특종 기자. 예, 뭐 앞에 또 연장되는 얘기인데요. 뭐 저도 어쨌든 계속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팩트 체크하고 또 계속 크로스 체크하고 해서 뭐 신중한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일은 사실 아니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경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김어준 씨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진지한 관심, 진정성 어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국면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국면마다 때로는 뭐 조국, 때로는 뭐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 네, 저는 좀 다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기온차가 좀 많이 나니까요. 좀 따뜻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오늘 사실은 뉴미디어 신규 출입사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곳이 환영할 들어왔고, 만한 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 풀이라고 해서 전 세계 처음으로 뉴미디어 풀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 9개사가 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의를 잠깐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어떤 언론 개혁은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주창하는 무슨 뭐 조중동 따위 때려잡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 그냥 이렇게 여기다 논에다 물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정 벽해 수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그냥 언론 시장 합리화 시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조중동 따위가 그냥 휩쓸려 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사실 역점을 기울인 게 KTV 컨텐츠를 오픈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금도 여러분들 온라인 유튜브 보시면 온갖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다 뭐 트윗, 뭐 쇼츠, 뭐 다 그냥 막 엄청나게 무료로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뉴미디어 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 기조는 뉴미디어가 이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빛의 혁명의 주력군이긴 한데
너무 위험하네. 위험해. 어우, 네. 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사실 대통령의 뉴미디어 진흥 정책에 큰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 박형광 기자가 지금 출입 정지 네. 기간이라 이제 남은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주춧돌을 하나하나 세워가자. 신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뉴미디어 진흥 정책에 맞는 우리가 성과, 존재감을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증명해 보이자라고 하는 반성과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모습,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청와대 기자와 함께하는 청기환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